안녕하세요. 하봉수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이제 그 테슬라를 빗대서 농슬라라고 불리는 회사죠. 요 대동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예전에 이제 대동공업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이제 최근에 대동으로 회사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냐면 거의 매출의 한 절반 이상을 이렇게 해외에서 올리고 있는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인데 국내 농기계 업계 1위 회사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어떤 회사인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그 홈페이지를 한번 보면 대동 멋있죠? 이렇게 뭐 자동차처럼 보이는데 이게 농기계입니다. 농기계인데 이렇게 좀 자동차 뭐 헤드램프처럼 되게 멋있게 돼 있는데 제품 소개를 보면 여기 이제 트랙터가 종류가 많은데 이 거의 이 트랙터가 이제 좀 주가 되는 그 농기계 전문 회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이렇게 컴바인도 만들고 뭐 이양기 그리고 다목적 운반차, 경운기 뭐 그리고 이제 농기계에 들어간 엔진도 만들고 뭐 작업기나 방제용 드론도 이렇게 만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이런 농기계 전문 회사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근데 좀 최신식 농기계를 많이 만들고 수출도 많이 하는 회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대동이라는 회사를 언제 샀느냐? 작년 9월 22일 날 제가 샀거든요. 그때 16,700원에 이제 매수했는데, 사실 이제 여기 뭐 홈페이지에서도 봤지만, 이 농기계가 주가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들이 접하기는 이렇게 쉬운 브랜드는 아니죠. 그래서 과연 이 회사가 경쟁력이 있는지, 또 앞으로 돈을 더 잘 벌지, 이걸 판단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잘 될지, 이 회사가 얼마나 돈을 잘 벌지를 판단하는 게 쉽지 않아서 이렇게 많이 사지는 못했고요. 이제 소량 이제 좀 샀고, 그래서 이제 9월 22일 날 6,700원에 이제 좀 매수했지만 그 이후로는 사실 사지를 못했습니다. 잘 모르는 또 회사기도 하고 또 알기 쉽진 않으니까. 그럼 왜 샀냐? 그렇게 농기계 쪽을 잘 아는 것도 아닌데 이 회사를 왜 샀느냐? 이제 작년 9월 22일 날에 그 한국경제 대동공업 관련된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분은 참, 대동의 그 회장님인데, 오너 일가죠. 벌써 3세 경영이라고 하던데요. 하여튼, 이 대동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원유연 사장님이라고, 이 대동공업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 기사가 실리고, 대동공업을 소개하는 기사가 이제, 여기 이제 온라인에서 보는 거지만, 이제 그 신문 지면으로 제가 이제 9월 22일 날 기사를 보고 이제 매수를 하게 됐는데, 이 대동공업이 농기계 쪽을 하고 미국에도 수출을 많이 하는데, 이 코로나 때 매출이 확 늘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 정보통신기술이라고 해서 ICT를 도입해서, 농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1차 산업처럼 보여지고 굉장히 고전적인 1세대 산업처럼 보여지지만 이 농업을 위한 기계를 만드는 농기계 회사는 이런 정보통신 기술을 도입해서 굉장히 최신식 기법을 통해서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수출이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북미 시장을 공략했는데 성과가 최근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른 공장들이 셧다운돼서 생산을 제대로 못할 때 이 대동공업은 공장 정상 가동을 이어가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재고 확보를 통해서 이제 최대한 빠르게 이제 물량을 맞춰서 오히려 이렇게 그 수출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서 코로나 시기에 매출을 더 높일 수 있었다. 뭐 이런 기사가 난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오히려 이 회사에는 기회가 되는구나 이렇게 봤는데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자주 애용하는 i투자닷컴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재무제표를 굉장히 깔끔히 잘 정리해 놔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 9월 22일이니까 이제 재무상태표를 보면 작년 2분기까지 이제 실적 발표가 됐었겠죠. 근데 작년 순이익도 꽤 좋아지고 있었고 작년 2분기 때 이제 주당 순자산이 13,854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4,000원 정도 됐는데 주가는 6,700원이었으니까 물론 지금은 14,200원이지만 주가는 그때 6,700원이었으니까 PBR이 1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0.5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PBR이 그래서 9월 22일 날 그때 이제 매수를 한 거죠. 9월 22일 날 이렇게 코로나 와중에도 매출이 잘 나고 순이익이 잘 나고 있는데 요때쯤이겠네요. 9월 22일 날 순이익이 잘 나고 매출이 잘 나고 있는데 주가 순이익도 좋아지는데 자산 대비 주가는 PBR이 0.5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된 회사다. 그래서 코로나 때 이렇게 잘 해나가는데 저평가네. 근데 얼마나 잘 될지는 또 모르니까
6,700원대 요때쯤에 이제 그 매수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 실적이 좋아서 이제 이렇게 엊그제죠. 8월 6일 종가 때는 14,200원을 종가를 형성을 했고 장중에는 14,650원까지도 오른 회사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매출이 급증하고 올해 차상 최고 실적을 거두게 된다. 근데 이제 코로나 시기에 능력을 발휘하는 부분이 인상적이면 당시 PBR 1도 안 되는 저평가 가격이었음. 6,700원이니까 당시 이제 주당 순자산이 13,000원대니까 거의 0.5 정도니까 PBR이 0.5니까 굉장히 낮은 상태였죠. 근데 리스크는 뭐냐? 리스크는 실적이 꾸준하지 않고 적자와 흑자를 반복한다는 점이다. 근데 아까 여기 i투자닷컴에서 이제 또 실적을 순이익을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분기별로 보거나 연도별로 보면 최근에 보면 이제 순이익이 작년에 2020년도에는 200억 정도 흑자를 냈고 올해 1분기에도 200억을 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1년치 순이익을 올해 1분기 3개월 만에 낸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그 전에 한 10년간은 실적이 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28억, 12억, 96억, 적자 179억 뭐 이렇게 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뭐 순이익이 막 많이 나지 않고 물론 매출은 그래도 꾸준히 늘었습니다. 이렇게 뭐 4천원대에서 5천원, 6천억대까지 쭉 늘었는데 매출은 꾸준히 어떻게 보면 꾸준히 늘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순이익은 막 들쭉날쭉하고 적자를 봤다 흑자를 보기도 하고 그래서 리스크는 이렇게 꾸준한 실적을 내는 회사는 아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봐도 그 이제 네, 이렇게 보면 최근 1분기 이제 올해 1분기죠. 올해 1분기는 200억 정도 흑자를 냈지만 작년 4분기에는 또 적자를 보기도 했고 작년 3분기나 2분기, 1분기 저는 요때 1분기, 2분기 흑자를 보고 좋다 하고 샀는데 물론 3분기, 4분기는 실적이 안 좋았죠. 근데 하여튼 그 1, 2분기 때 실적이 좋았고 이렇게 실적이 막 계속 흑자를 뭐 꾸준히 내는 건 아니고 적자를 보기도 했다, 흑자를 보기도 하는 것처럼 그 실적이 꾸준하지 않다는 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다. 그래서 리스크는 실적이 꾸준하지 않고 적자 흑자를 반복한다는 점이다. 꾸준히 흑자를 내온 회사는 아니지만 PBR이 1 이하로 저평가되어 있으면 코로나 시기를 기회로 도약한다면 성장성에 따른 주가 상승이 크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PBR이 0.5밖에 안 되고 어차피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기회를 잘 포착해서 순이익을 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때 회사가 확 커지면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저는 산 거죠. 그래서 농기계 업체여서 이제 제가 뭐 농기계나 농업 쪽에 종사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경쟁력 파악이나 이런 게 쉽지 않은 게 단점이다. 그래서 얼마나 잘 될지 또 이 회사가 얼마나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단점이죠. 그래서 1차 목표가는 그때 매수했을 때 요때 이제 매수했을 때 6,700원에 사면서 당장 목표가를 세우진 않았는데요. 한참 보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2월 달쯤에 목표가를 설정했는데 워낙 PBR이 낮으니까 뭐 목표가를 설정하는 것 자체도 별로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한 PBR 1 정도가 되는 한 14,500원 정도로 설정을 한 거죠. 그래서 14,500원에 저는 이제 가치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입장이라서 매월 주가를 들여다보고 흐름을 파악하고 이런 건 못하니까 목표가를 설정하면 이제 예약 매도를 걸어 놓는다고 했죠. 그래서 14,500원에 이제 올해 2월 달에, 한 2월 달쯤에 이제 그 14,200원, 14,500원에 이제 예약 매도를 걸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재주문만 넣어주면 되니까 이때부터 이제 2월 달이니까 이제 한 8,000원일 때부터 계속 14,500원에 주문을 넣는 거예요. 14,500원이 되든 말든 상관 안 하고 그냥 한 달에 한 번씩만 주문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주가가 막 오르다가 그 올해 또 5월 달에는 그 13,000원대 뭐 13,500원 막 이렇게까지도 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14,500원에 예약 매도 걸었는데 14,500원까지 안 오르고 다시 떨어지네. 그래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순익도 잘 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5월달 지나서는 사실상 이제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물론 작년 3, 4분기는 실적이 별로 안 좋았지만 그 올해 1분기는 순익이 200억이나 나온 굉장히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뭐 굳이 팔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14,500원 이하로 뭐 굳이 팔 이유는 없어서 그냥 14,500원의 목표가를 유지하면서 그냥 예약 매도를 냅뒀습니다. 그래서 이때 막 14,500원까지 안 가고 떨어져서 아쉽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싸게 팔 회사는 아니다. 이 회사는 그렇게까지 헐값에 팔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14,500원까지 이제 고수를 한 거죠. 그래서 14,500원이 될 때까지 버티고 있다가 이때 이제 13,000원대에서 하락했지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지난주 금요일 날 14,650원까지 오르면서 제가 예약 매도 걸어놨던 그 14,500원에 그 총 산 거에 한 10%를
이제 그 14,500원에 예약 매도 걸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한 116% 되는 요때 금요일 날 14,500원에 10%가 매도가 됐습니다. 박수! 네, 기분 좋게 이렇게 또 그 10%를 이제 수익률 116%로 이렇게 14,500원에 매도할 수가 있었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90%가 남았죠. 6,700원에 나머지 90%는 얼마에 매도할 거냐. 그럼 다음 목표가를 얼마로 설정할 거냐. 이제 요거를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다음 목표가는 얼마로 할 거냐. 이제 요거를 또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나머지 90% 중에 다음 목표가를 얼마로 설정할지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이 대동이, 그 대동공업이었죠. 대동이 이제 굉장히 최근에 실적이 좋아졌는데, 근데 근 10년간은 굉장히 낮은 ROE를 보여왔으나, 최근 매출 및 순이익이 급증하며 ROE도 크게 높아졌다. 그래서, 아까 i투자닷컴 그 사이트를 보면, 그, ROE 추이도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연간으로 해서 보면, 개별점유 좌표로 한번 보면, ROE가 최근에 이제 물론 올해 1분기에는 순이익이 200억 정도 났기 때문에 여기는 ROE를 이제 뭐 6 정도를 표시했지만 실질적으로 200억씩에서 800억 정도를 한다면 뭐 올해는 ROE가 한 20도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올해는 좋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물론 2, 3, 4분기도 실적이 어떨지에 따라서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6 정도로 올라왔고 올해는 1분기처럼만 계속 한다면 20까지도 높아지지만 연도별로 쭉 봤을 때 2019년까지는 ROE가 굉장히 낮습니다. 뭐 1.31, 0.58, 4.51, 또 적자 봐서 마이너스 8.53. 그러니까 은행 이자보다도 안 된 경우도 꽤 있을 정도로 ROE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순이익이 막 좋아지면서 ROE가 높아진 거죠. 그래서 작년엔 6 정도였지만 올해는 잘하면 20까지도 되겠지만 물론 20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ROE가 최근에 굉장히 높아졌다. 근데 과거 10년간은 굉장히 또 낮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높은 ROE를 유지하리라 예상하기가 어렵다. 지금처럼 뭐 15 이상 계속 높게 유지한다면 좋겠지만 과연 그렇게 높게 유지할지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올 1분기 200억 정도의 순이익을 올렸으면 2에서 4분, 2, 3, 4분기에도 유사한이 아니라 오타네요. 유사한 실적을 올린다면 연 800억 순이익도 가능하다 보여진다. 그 연순이익이 600억 정도로 예상해서 PBR 10을 적용하면 25,000원을 다음 목표가로 설정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ROE를 기준으로 목표가를 설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ROE가 최근에 굉장히 높아졌지만 그 전에는 꽤 낮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높을지를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아서 그냥 올해 순이익이 얼마 될지 예상해보고 남은 2, 3, 4분기에 뭐 150억 정도 이상 해서 올해 한 600억 정도 순이익을 번다면 그 주당 순이익이 한 2,500원 정도 되니까 한 25,000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다음 목표가는 25,000원 정도로 저는 설정을 하고 예약 매도를 또 한 거죠. 그래서 다음 제가 이제 팔고 남은 90% 중에 또 10%는 이제 25,000원으로 예약 매도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코로나를 기회로 체질도 개선됐는지 실제로 이 회사의 체질도 개선되고 경쟁력도 다른 회사에 비해서 높아졌는지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걸 기회로 이제 회사가 실적이 좋아졌는데 다른 회사도 이제 생산을 못 하다가 막 생산을 하면서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동에서 납품하는 이 농기계 가격이 떨어지거나 하면 또 실적이 악화될 수도 있으니까 뭐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 회사가 이제 아까 ITC나 뭐 여러 가지 기술 개발도 하고 있으니까 경쟁력이 높여지는지 이걸 또 봐야겠죠. 그래서 향후 꾸준히 좋은 실적을 거둬서 장기적으로 높은 ROE를 유지한다면 정말로 이렇게 농슬라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최근 농기계에서도 부분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는 점이 인상적이다. 그래서 아까 트랙터 같은 경우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자율주행으로 하고 내부적인 기계 조작만 하는 쪽으로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농기계도 자율주행을 하는 부분 도입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전기차라서 주목받는 점도 있지만 자율주행 기술이 워낙 뛰어나서 주목받는 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농기계에도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는 면에서 농슬라라 불려지기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제가 또 잘하는 분야는 아니어서 뭐 추가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다. 근데 독보적이거나 경쟁력 있는 기술력으로 ROE를 유지해 나가리라는 확신이 선다면 지금 이제 올해 뭐 한 15 이상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높은 ROE를 유지해 나가리라고 확신이 선다면 이 ROE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죠. 그래서 그 회사가 가진 자본, 그러니까 재산을 가지고 순재산을 가지고 얼마나 순이익을 많이 내느냐인데
지금까지는 뭐 많이 자기 자본 대비는 순이익을 많이 못 냈지만 이 ROE를 높게 유지해 갈 수 있다면 추가 투자도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그래서 회사가 확실히 다른 농기계 회사보다 경쟁력이 있다. 매출이나 순이익을 잘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투자를 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이 그 대동이 그 순이익이 이렇게 뭐 일정하진 않았지만 회사는 꾸준히 어쨌든 생존해 왔고 또 회사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3대에 걸쳐서 회사가 이제 운영돼 왔고 보면 이제 회사가 적자를 본 때도 있었고 하지만 이렇게 뭐 순이익이 적자를 본 때도 있지만 꾸준히 어쨌든 회사를 유지해 오고 회사를 키워온 회사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적자가 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일시적으로 순이익이 낮아지거나 적자를 기록해서 주가가 하락한다면 그 이제 지금 14,200원대까지 올랐지만 오히려 또 주가가 하락한다면 새로운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단 요 대동은 오랜만에 좀 저희가 요번 주에도 뭐 산 주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 사고 팔고 한 건 하나도 없는데 유일하게 예약 매도 걸어놨던 요 대동이 그 10%가 이제 14,500원에 거의 뭐 그 금요일 최고가보다 조금 낮게 14,500원에 체결이 됐다라는 소식을 알려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추가로 이 주식을 더 살지는 이제 이 회사가 얼마나 경쟁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지만 어쨌든 그 잘하는 분야는 아니라서 막 많이 투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향후 남아있는 90%의 주식 중에 10%는 25,000원 정도로 예약 매도를 해놨다. 그래서 올해 총 그 순이익을 얼마 정도 하는지 600억 정도를 올해 순이익을 기록하는지 2분기 실적이 곧 나오니까 그걸 보면서 또 목표가를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우리나라 1위 농기계 회사고 또 그 해외 수출도 많이 하는 그 애국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도 잘 적용해서 더 뻗어나가고 세계적으로 큰 농기계 회사가 되기를 또 기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이 한 6천억 뭐 이 정도 하지만 그 1조 넘는 매출도 올리고 회사가 더 커지기를 또 기원하고요. 기대합니다. 아울러 저희 주식도 그 많이 또 상승할 수 있기를 여기서 이제 25,000원까지도 갈 수 있기를 한번 주별 차트도 한번 볼까요? 네, 거의 뭐 계속 지금이 최고가네요. 주별로 보든 일별로 보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가지 못한 길을 왔으니까 이제 향후 이제 25,000원, 3만원까지 가는 주식이 되기를 또 기원해 보고요. 올해 이번 주 이제 매매일지는 요 대동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제가 이제 그 주식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주식 대여 서비스라는 게 제가 주식을 빌리는 게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을 대여한다고 해놓으면 누가 이제 빌려서 공매도도 하고 이렇게 다른 데 활용해서 하는 거죠. 대신 저는 수수료를 받고 그러면 대여 서비스를 해도 배당이나 이런 건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가 그 배당금은 어떻게 받게 되는가 뭐 이런 의문점이 생겨서 좀 알아본 게 있어요. 그래서 주식 대여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내가 받는 주식 배당이나 현금 배당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 번 더 이번 주말에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영상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설명한 내용 중에 뭐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한번 댓글로 바로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랑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시다면 역시나 또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좀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좀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그 주식 대여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그 이제 배당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간단히 설명하는 영상으로 다시 한번 그 주말에 영상을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